여러분은 바이러스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바이러스는 숙주를 이용하여 감염시키는 전염성 감염원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질병 바이러스나 혹은 컴퓨터 바이러스 등이 있죠. 그런데 정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사상이나 신념으로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범죄자도 바이러스 같은 사상에 감염된 범죄자입니다. 그는 여혐 사상에 빠진 채 트럭을 흉기 삼아 시민들에게 돌진했어요. 이 사건은 총기나 칼 없이도 테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특별한 사건인데요. 특히 희생자들 대부분이 주로 회사원이나 산책 나온 일반 시민이에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뒤틀린 황천이라니 이젠 이불 밖으로도 못 나갈 것 같아요. 범죄자의 이름은 알렉 미나시안이며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트럭을 몰며 시민들에게 드리프트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은 1992년 11월 3일에 태어났고 캐나다 최대의 도시 토론토에서 자랐어요. 그는 비교적 부유한 도시와 가정 환경 속에서 풍족하게 메이플 시럽을 빨며 살아요. 어린 시절이 그만큼 부유한 것은 모두 부모님의 능력인데요. 부모님은 문과가 서러움 받는 이 시국에 어디서나 인정받는 공돌이에요. 그들은 개발자였고 뛰어난 코딩 능력을 갖췄죠. 그래서 중동에서 개발자로 일하다 캐나다로 이주했고 토론토 교외 지역에 정착하며 알렉은 단풍국의 캐네디언이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늘을 바라보며 파일럿이 되는 꿈을 키워요. 하지만 알렉의 부모님은 애가 좀 이상함을 눈치채죠. 알렉은 사람이 쳐다보면 눈을 못 마주치고 알아서 눈을 까는 이상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답니다. 알렉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고 지나치게 조용하고 예민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만 되면 짜증내고 소란을 피워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립되기 시작해요. 결국 알렉은 쏜리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스퍼거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알렉은 장애를 딛고 고등학교까지 진학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실에서 짜증내고 소란을 피워요. 그 모습을 본 반 친구들은 그를 도라이 취급했고 신체적인 틱이 있었다고 언급했죠. 그는 손을 허공에 휘젓기도 하고 몸을 감싸는 포옹을 하며 고양이처럼 야옹하는 소리를 내요. 그리고 가끔은 여자들이 싫어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반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그의 별명은 추바카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그의 나이 15살에 부모님으로부터 컴퓨터를 선물받아요. 그 역시 부모님의 공돌이 유전자가 흘렀기에 어려서부터 늘 컴퓨터를 갖고 싶었거든요. 알렉은 이제 첫 컴퓨터와 함께 공돌이 세계에 첫 관문에 들어섰고 이날부로 게임에 중독되어 방구석에 짱박힙니다. 그는 학교 갔다 오면 밤새도록 게임을 돌려요. 게임은 주로 헤일로를 했고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친구들과 함께 놀았죠. 게임은 그에게 완벽한 장소였고 타인과 말 섞을 필요도 없으며 혼자라 느낄 필요도 없었어요. 그가 게임에 심취한 사이 도끼자루 썩듯이 고등학교 시절은 순삭됩니다. 알렉은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토론토 노스역에 있는 세네카 대학에 입학해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죽을 때까지 코딩하는 개발자 테크트리를 타요. 그는 개발자 양부모의 몰빵 유전자를 가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프로그래밍 분야에 학위를 취득했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아르바이트 제안까지 받아요. 그것도 세네카 대학 개발센터에 연구 조교로 일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일한 지 얼마 안 돼 잘렸어요. 그의 특이한 기질 때문에 동료들이 불편했나봐요. 그렇지만 이후 리치몬드 힐에 본사를 둔 투자 소프트웨어 회사의 개발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이유 없이 또 잘려요. 그러나 알렉은 굴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인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인턴 기간 동안 무사히 잘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 회사 생활도 이것으로 끝났어요. 여러 해 동안 알렉은 선생님들과 조교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잘해보려 노력하고 일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 항상 일이 꼬여버렸죠. 그러나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자폐증 증상이었죠. 그리고 부모님은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권유합니다. 그것은 바로 군입대였죠. 2017년 9월 알렉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캐나다 육군의 신검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퀘벡의 군사시설에서 훈련소 첫날을 맞이해요. 그의 군번은 C232-4916였죠. 그렇게 알렉의 군생활은 시작되었지만 군대는 알렉에게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알렉은 훈련에 적응하지 못했고 단 며칠 만에 고문관이 되었어요. 주위 신병들도 그가 살짝 모자란 빙고라는 걸 눈치챘고 그의 뒷담화를 까며 왕따까지 시켰어요. 심지어 알렉에게 총기를 쥐어주면 라떼일 거라고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알렉은 훈련 3주차가 되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인후염까지 걸리고 결국 의무실로 옮겨진 후 침대에서 3일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 훈련 시작 후 16일 만에 의가사를 요청하고 공식적으로 군대에서 제대해요. 2017년 겨울 알렉은 마지막 학기를 마치기 위해 대학으로 복학해요. 그리고 복학생인 그는 새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죠. 하지만 예상대로 누구와도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문제는 주로 그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었는데 그는 사람이 말을 하면 멍 때리거나 돌발 행동을 하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반 친구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흉내내기도 합니다.
가령 누가 어떤 말을 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무한반복 랩질하는 미러링 화법을 구사해요. 하지만 그가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조별 과제를 할 때 그의 프로그래머 능력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알렉은 입만 열지 않으면 친구들과 나름의 교류는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2017년 말과 2018년 초 사이에 알렉의 행동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빙구 같지만 애는 착했던 알렉이 예전과 달리 자주 분노하고 거친 행동을 보였어요. 이는 2018년 3월 초에 수업을 하던 중 알렉이 한 학생과 싸움을 일으키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 달 4월에는 그의 반에 다음과 같은 단체 메시지를 게시했죠. 드디어 대학을 마쳤다. 너희들 모두 역시나 처먹고 잘 꺼져. 알렉의 성향에 변화가 온 계기는 인셀 커뮤니티 활동 때문이었죠. 인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무성애자를 의미합니다. 인셀은 주로 짝이 없는 독신 남성들을 지칭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그들 중 일부는 자기가 독신이 된 이유를 여성이나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인셀에서 추앙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그는 인셀의 순교자, 최고의 신사로 불리는 엘리엇 로저. 엘리엇에 관한 영상은 저의 채널에 따로 있으니 배경 지식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엇 역시 인셀의 유저였어요. 그는 자신이 여자가 없고 동정이라는 이유로 2014년 5월 23일에 141페이지의 여혐 선언문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했어요. 그런 다음 유튜브에 여성에 대한 복수 영상을 업로드하고 여대생 클럽으로 쳐들어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는 살아생전 알렉과 온라인에서 조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2013년에 엘리엇은 여혐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고 알렉은 그의 게시물을 통해 서로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해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가 되었는데 둘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엘리엇이 죽기 전까지 연락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엇은 범행이 있기 4일 전 자신이 떠나야 한다며 알렉에게 마지막 연락을 전했다고 해요. 엘리엇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지만 알렉의 삶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는 세네카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인셀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알렉은 주로 4chan의 R9K 포럼을 자주 이용했어요. 이곳은 여러 포럼 중에서도 대화의 수준이 가장 저급하고 폭력적인 곳이죠. 그가 이 포럼에 드나들던 시기는 주로 학교와 직장 생활 그리고 군대에 적응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였죠. 그는 이때 여러 인셀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세상이 힘들 때마다 분노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리엇 로저의 사상은 바이러스가 되어 알렉의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런 다음 악한 생각은 그의 행동을 촉발시켰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알렉은 가까운 트럭 렌탈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그런 다음 신원조사에서 이사갈 때 가구를 옮긴다고 하며 트럭을 한 대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신원에 문제가 없던 그에게 임대가 허락되었고 알렉은 그 자리에서 영업사원에게 즉석으로 기업 변속법을 배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숙달되자 그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보병대 00010 신병 미나시온 4chen 병장과 통화를 원합니다. C232 491161 인셀 반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차도와 스테이시를 전복시킬 것입니다. 엘리엇 로저 최고의 신사 만세. 알렉은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곧장 토론토 시내로 나갑니다. 그리고 영 스트리트의 북쪽 끝으로 향한 후 대로를 지나 버나가 도로 연석에 올라가요. 순간 공포에 떠는 보행자들이 질주하는 트럭을 피해 달아납니다. 하지만 마주오던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희생됩니다. 그는 보행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자 버스 정류장을 부수면서 인도를 따라 여러 블럭을 운전했죠. 그의 트럭은 멜 라스트만 광장을 지나치며 계속해서 전진했고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해요. 잠시 후 그가 다시 인도에 오르는 것이 목격되고 이에 켄님 경찰관은 알렉의 트럭을 최초로 대응합니다. 켄은 경찰차를 돌려 알렉의 트럭을 막으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알렉은 스스로 트럭을 멈춰요. 그것은 트럭이 더 달릴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났기 때문이죠. 이제 알렉과 경찰이 대치하며 주위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시민들은 대피하여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트럭에서 내린 알렉은 손에 총을 들고 겨누고 있어요. 이에 켄은 총을 뽑아 알렉에게 응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알렉이 들고 있는 총이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은 죽여줘요. 내 머리를 쏴요. 하며 소리쳐요. 이때 켄은 알렉이 손에 쥔 게 핸드폰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천천히 알렉에게 다가갑니다. 그런 다음 항복하고 인도 바닥에 엎드려 누운 알렉을 체포해요. 이날의 트럭 추돌 사건은 10명의 희생자를 만들었고 토론토시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용의자인 알렉 미나시아는 공식적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신문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그의 대화 내용은 상당히 기이했습니다. Celibacy means someone who never has sexual intercourse. Involuntary celibacy means this wasn't your choice. You essentially have been thrown into true forced loneliness and you're unable to lose your virginity, especially painful for young males. It's basically a movement of angry incels such as myself who are unable to get laid, therefore we want to
overthrow the Chads, which would force the Stacys to be forced to reproduce with the incels. 알렉은 자신이 인셀이라고 주장하며 엘리언 로저와 같은 분노에 찬 인셀들의 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해요. 그는 차드와 스테이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차드와 스테이시는 그들만의 용어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인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인싸들에게 불만이라 그들을 전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I'm going to ask you this because it's important. 10 people died here today. 15 people were seriously injured. I think it's important to ask how you feel about that. I feel like I accomplished my mission. If the families of those people who were murdered and were injured were in this room right now, what would you say to them? I honestly don't know what I would say. 또한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 질문하자 알렉은 그저 자신의 임무라고 할 뿐이죠. 그리고 유가족을 만나더라도 무엇을 말할지 모르겠다는 덤덤함을 보였습니다. 그의 부모인 바헤와 소나는 뉴스를 통해 아들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수사 현장이 되면서 언론에 널리 알려졌어요. 이때 기자들은 아버지 바헤에게 토론토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을 했고 아버지 바헤는 죄송하다는 말만 속삭였다고 하죠. 이후 알렉의 부모들은 그들의 집을 팔고 이사갔고 알렉은 구치소에 보석금 없이 구금되어 예정된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트럭 추돌 사건이 있은 지 몇 주 후 알렉은 엘리언 로저와 마찬가지로 인셀들의 영웅이 되고 성자 알렉으로 추대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은 여성 한 명당 축배를 들며 맥주를 마셔야 한다고 토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알렉은 2020년 2월 10일에 재판이 예정되었지만 당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인해 연기되기도 합니다. 전염병 사태는 쉽게 걷잡을 수 없었고 재판은 계속해서 미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재판은 화상회의로까지 이루어졌고 알렉의 변호사는 그를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알렉의 자폐증 증상을 언급하며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자폐로 인한 선택이라고 변호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진술에 동의하지 않아요. 결국 알렉은 2021년 3월 3일에 1급 살인과 살인 시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요. 판결 전체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지만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공식적인 선고일은 예정되지 않았죠. 이는 유가족들이 용의자를 직접 대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2년 6월 13일 알렉 미나시안은 25년 동안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렉의 반란은 법의 심판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는 10명의 무고한 희생자와 부상자를 남겼습니다. 희생자들은 학생, 은퇴자, 회사원, 요리사 등 자신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즉, 그들은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누구라도 그들처럼 희생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셀들은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반란은 과연 명분이 있는 걸까요? 아무리 자기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무작위로 타인의 생명을 가지고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알렉은 개개인의 희생자들과 어떠한 원한이나 동기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의 증오로 분열을 선동하기 위한 명분 없는 반란이에요. 특히 이 사건은 한인 희생자들도 포함되었음에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희생자들은 정소희 씨와 김지훈 씨, 그리고 강철미 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루를 살아가던 학생과 요리사였죠. 이후 많은 지도자가 희생자들을 위로하며 유가족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추모식과 함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죠. 알렉으로 인한 상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정으로 치유합니다. 다만 그 상처는 너무 골이 깊은지라 끔찍한 흉터는 남았죠. 알렉은 엘리엇 로저로 인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그런데 인셀들의 영웅 엘리엇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엘리엇은 그저 왕자병에 걸린 찐따일 뿐이죠. 또한 엘리엇을 추앙하는 인셀들은 엘리엇 같은 중이병스러운 명분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셀들의 반란은 전 세계적인 문제고 사회는 이를 위한 담론을 형성할 때 같아요. 이를 위해 가정의 안정화와 복지 문제를 해소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학폭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사회적 동은 더 큰 비용으로 감당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우사미의 기록일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